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하게 월세가 싼 집은 이유가 있다. 때는 2006년. 그때가 9월이었지. 2006년 당시 홍대 클럽에서 친구랑 일을 할 때였다. 나는 할렘, 친구는 맞은편 MB. 아는 사람은 알 테지만 할렘과 MB는 업주가 같다. 할렘 마감은 5시고 MB는 그보다 좀 더 늦은 편이라 내일 마감을 먼저 하는 내가 MB로 놀러가서 친구랑 같이 대수건질도 하고 형들이랑 놀기도 했다. 그러면서 MB 직원들이랑 많이 친해졌다. 그때 정말 친해진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녀석이었다. 사건의 주인공이라 말하기 편하게 A라고 지칭하겠다. 지방에서 서울 드림을 꿈꾸면서 서울에 상경한 애들은 보통 허영심이 컸다. 그 친구도 그런 편이었지. 맨몸으로 왔고 거의 막내 위치이다 보니 월급도 적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늘 새끈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A. 그러던 어느 날 A가 의기양양하게 오피스텔 구했다고 나랑 내 친구를 초대했다. 위치는 홍대 근처. 우리는 쉬는 날을 셋이 맞추고 집들이를 가기로 했다. 일 마치고 아침에 셋이서 편의점 족발이랑 맥주랑 대충 사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 집이 꽤나 새끈했고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얼마에 구했냐고 묻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라고 했다. 진짜? 사고 있었던 집 아니냐? 이렇게 쌀 이유가 없는데. 그러자 A는 말했다. 사실 사람 죽었던 집이어도 전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귀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냥 이 정도 대화하고 우리 셋은 맥주 먹고 셋 다 뻗어졌다. 저녁쯤에 잠에서 깬 우리는 어차피 쉬는 날이고 또 A의 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도 안 돼 있고 해서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청소를 하다가 A가 창문 밖에 머리를 떼고 담배를 피는데 지 혼자 막 씩씩거렸다. 그러다가 나중엔 밖에다가 뭐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까지 질렀다. 그냥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소와 정리를 다 끝내고 셋 다 바닥에 들이누워서 또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전등에 벌레 시체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이왕 치우는 거 깔끔하게 다 치우자 해서 전등 케이스를 벗겨내는데 검붉은 것이 그 자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순간 우리는 셋 다 지려버리고 한 5초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셋 다 동시에 경직된 상태로 바라만 보다가 내 친구의 한마디에 그 정막은 깨졌다. 이거 피다. 진짜 사고 났었던 집인가 보다. 그러자 A는 말했다. 진짜 전 괜찮아요. 그리고 저 기도세서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집들이는 찝찝함을 남기고 끝났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쯤 A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애랑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도 부산에서 맨 몸뚱이로 올라온 애라 고시텔에서 지내던 앤데 둘이 눈 맞아서 바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A의 하소연이 시작되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한 4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 집에서 자는 내내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잤다. 가위를 눌려도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이 목 조르고 큰 칼로 푹푹 찌르고 진짜 못 지낼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A가 진짜 시발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무슨 일인지는 알고 살아야겠다 생각돼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뭐 뻔한 개들이만 졌다고 한다. 그 집 살던 남자가 유학을 급하게 가는 바람에 그리고 A가 신입 부임이 생겼는데 후임이 마감 대수건질을 하게 되어서 집에 그전보다 30분 정도 먼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랑 아침에 처음 마주쳤다. A는 퇴근, 옆집 사람은 출근. 근데 옆집 사람이 A를 보더니 진짜 티나도록 흠칫하고 놀랬다 한다. 더 심란해진 A는 아침에 잠을 못 자게 되었다. 11시쯤 돼서 짱깨를 시켰는데 배달부 새끼가 나지막하게 우와 진짜 사람 들어왔네. 그래서 A는 물었다. 아저씨 뭔 일인데요? 이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배달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정색하면서 돌아갔다. 여기서 A가 빡이 칠 대로 쳤다. 그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바로 식당에 뛰어내려가서 자기 이 건물 몇 층 어디 사는 사람인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식당 주인 얼굴이 굳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무슨 입막음 당한 듯이 딱 잘라서 말을 했다. A는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는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 집을 검색해보곤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 A는 그 주변에 있던 미용실로 갔다. 손님인 척하려고 수염 좀 예쁘게 다듬어 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떠봤다. 저기 저 건물 몇 호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진짜예요? 그러자 미용실 주인은 말했다. 말도 마요. 그 일 때문에 진짜 이 주변 상가들 손님도 안 오고 바로 그 집이 연쇄살인마 유양철이 살던 집이었다. 15평 남짓한 집에 수도세가 70만원 정도씩 나왔다고 한다. 시체 토막 내고 물 틀어놓고 피를 떼고 흘려보내려고. 그리고 층마다 공동으로 쓰던 코인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었는데 건조기에 시체를 담요로 싸서 넣고 돌렸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A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인데 이 새끼가 평소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나 심지어 싫어하던 형들까지 지네 집에 매일같이 무조건 데려가는 거였다. 형,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말하면 아무도 우리 집 안 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실화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 동생은 거기서 좀 더 살다가 방을 뺐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 괴담. 실제로 이야기를 해석한 중국인들은 모두 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라디오로 부동산업에 관련되는 도시전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빌딩. 모 부동산 중개소가 그 빌딩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빌딩의 도면을 받아서 방의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방이 하나만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림을 보니 어느 방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에 표시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 그 빌딩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빌딩은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지만 꽤 좋은 빌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도면을 손에 든 채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돌아다녔는데도 이상한 방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실내의 중앙에 위치할 것이라는데 거기는 벽과 기둥에 덮여 있어서 방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안쪽에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쩔 수 없이 벽을 부수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빌딩 주인의 입회 아래 업자에게 부탁하여 벽을 부수었더니 붕괴된 벽으로부터 아니나 다를까 장판이 깔려있는 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문은 없고 완전하게 밀폐된 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방에 들어가 갔습니다. 방의 중앙에 중국식 식탁이 있고 그 위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흰밥이 담겨져 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밥을 한 지 얼마 안 된 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벽이나 천정 그리고 마루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도 출입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밥 한 지 얼마 안 되는 흰 쌀은 옮겨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중국 실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